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시각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부단한 개혁을 통해 국가 백년지 대계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회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입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입법의 속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도 이 차제에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김민석 국무총리 국무위원석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발언대 위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1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호가 개헌입니다. 그렇죠? 네, 개헌하고 아마 세종 행정수도 뭐 이런 등등이 제일 윗단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정 과제 1호인데 왜 이렇게 개헌에 대한 뭐 어떤 움직임이 없는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개헌은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원식 의장이 주도하셔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잘 따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정부의 의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개헌 논의의 촉발을 위한 제가 조그마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 하에서는 언제든지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의 밤에 안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서열 1, 2위 경찰 수뇌부가 다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고 나와서 그 둘이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네. 그런데도 잘못된 명령에는 따랐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계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 같은데 왜 그 불법 명령에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엄을 예측하고 경고할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근데 그중에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보장 등등을 담아낸 우리의 어떤 헌법.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취약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저도 이제 인사혁신처장님한테 그걸 주문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그 경찰 간부들이 내면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대통령의 어떤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막연한 공포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행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자 독식의 정치 구조 또는 이제 극한적인 대립과 뭐 투쟁의 정치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실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개인의 선의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PPT 한번 보실까요? 제가 국정과제 1호적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요. 총리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권한,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부서시킨다. 저게 모두 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약 이행률 95%를 자랑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정부라면은 마땅히 어떤 준비나 논의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원포인트 수록은 제가 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있을 때 처음 제안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쭉 말씀하신 국무총리 추천제 등등을 포함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 수용하고 그렇습니다. 반영했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 문제는 알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해서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선도하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자제하면서 네, 제가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의 이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헌법에 대모처럼 박혀 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만 제가 할 수 있다.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총리님,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초기의 대통령님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조금은 이제 무르익은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화제를 던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원포인트 개헌 말씀하셨고, 우당의 대표도 이제 개헌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부에서도 대통령님도 한번 우리 총리님 한번 대통령님께 이거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게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좀 나오십시오. 웃는 얼굴로 마무리되는 질의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뒤쪽에 있던 정성우 법무부 장관. 장관님, 우리 국무위원 헌법 발언 20조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종교가 정치와 유착했다는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정계분리의 원칙을 확고하고요. 국가가 특정 종교를 탄압하거나 지원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특정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 갖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의 그 목적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또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합수본 수사 그리고 또 일전에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SNS에 올린 글 등을 보면은 정치와 종교 특히 이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과 신천지 간의 유착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 합수본 수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뭐 검찰과 경찰에 제가 알기로 뭐 최정예 수사관들이 투입돼 갖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홍준표 우리 전 시장님 한번 우리 진술을 들어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어쨌든 수사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적절하게 뭐 수사기관에서 합수본에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기 지금 국회 밖에 천막까지 치고 농성하시면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보다는 신천지가 해악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왜 신천지에는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은 안 되더라도 합수본이라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예부대를 꾸렸었으니까 반드시 그 전모를 밝히시고 합당한 책임을 조금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어떤 검찰, 경찰의 수사관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원하고 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님 좀 나와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여러모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관님, 경찰청장 외부 개방형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검토해볼 만한 사안입니다만 또 경찰의 그 전문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저는 장관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계엄 당시에 경찰청장이 외부에서 충분한 가치관과 경험을 쌓고 들어온 분이 있었다면은 경찰의 대응은 달라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다음 지금 중수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청문회, 인사청문회 하죠. 네, 인사청문회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국내 최대의 수사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이 직위에 대해서도 한번 인사청문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독립적인 그 또 기관장이라기보다는 경찰청의 한 부속 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또 탄핵은 가능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탄핵 대상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가능하다면 저는 임기도 보장이 임기도 보장돼 있고 그 정도 중요한 직이라면은 꼭 어떤 행정 어떤 인사청문회 일반적 기준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상의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저희가 상의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실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잘해야 되겠군요. 장관님 그러면은 비대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면 역으로 경찰이 더 커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직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공수사권이 2년 전에 이미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은 한 명도 넘어오지 않았다. 저번에 제가 우리 행안에서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이 뭘 하고 계신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네, 관련한 정보 수집 이 업무를 하고 정보 수집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이 국가안보조사국이라고 조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보국이라면 저희들이 뭐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국가정보조사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장관님 수사와 조사가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법에 의하면 이 수사권은 없고요. 수사권은 없고 실제로는 정보 업무를 그렇게 장관님 옛날에 언제부터 국정원이 과거에 지금 물론 많이 변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너무 그렇게 법령에 충실한 그런 뭐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전 계엄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거를 이제 우리 당시 윤석열이 대공수사권 부활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걸 조건으로 국정원을 끌어들였다 내란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마땅히 그게 조사국의 인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택이나 경찰 인력 부족한데 이걸 조금 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의장석을 향해 인사한 후 자리로 돌아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현재 국무위원 발언 때에는 총리님 지금 국무총리 행정 통합 자리하고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통합 과정 저희가 소위에서 지금 방금 심사하다가 저도 왔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돼야 되는데 공직 사회의 좀 뭐랄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통합이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몸집을 크게 하는 이런 게 바람직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광역 통합이 되면 그 통합 지방 정부를 이끄는 공무원들의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힘이 더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 그것보다는 또 어떤 저희들의 지향이 기초단체, 기초 차원의 어떤 권한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뿔뿔이 국민, 시민, 도민들의 어떤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이 진행되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중앙정부도 노력하고 이제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들이 제가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지방 통합 시도에서 일관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물론 예산이나 뭐 기관 이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법적인 권한이거든요.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것은 물고기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하루거리로 주는 것이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혹시 이 통합 시도가 어떤 권한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그중에서 우리 정부가 수용 곤란하다고 밝힌 게 어떤 게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PPT 한번. 제가 대략 봤고요. 예. 그 중앙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반드시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되는 일종의 규정 내지는 뭐 이런 것들. PPT 있습니까? 지금 저기 나오는데요. 총리님. 여기 보면은 광우물 등 자유 표시 구역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이것조차도 통합 시도가 못한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은 아마 1차적으로 각 부처에서 기존의 어떤 관성 같은 것에 입각해서 일단 조금 논쟁거리가 있다 한 부분을 불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적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것입니다. 예, 총리님께서 통합식을 한번 정상 관심을 정부가 가지시고 불수용한 일일이 대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네,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또다시 이제 개헌을 조금 이야기하겠는데요. 양적으로 몸집을 키운 그런 측면에서의 통합은 경쟁이 없다. 그래서 분권형 개혁을 해서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념보다는 미국의 주단위 근접하는 똑같을지는 몰라도 근접하는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을 가진 이른바 리저널 스테이트 지방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경쟁력이 생기고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식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 먼저 있고 이제 중앙이 만들어진 연방제인데 예.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과정에서 이제 역 코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광역통합정부가 만들어지고 재정과 각종 권한이 이양되면 지금 또 다음 4년 또 그 다음 4년 이렇게 진행되면 점점 준미국식, 연방제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렇게 예, 저도 꼭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지역 현안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시장의 힘 그리고 경제의 논리로 선정이 됐는데 이걸 정치의 셈법으로 바꾼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과 기업의 판단하는 우리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동료나 이런 건 사라졌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도록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미 시장의 판단 그리고 기업의 결정에 의해서 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부가 향후에 어떤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지방의 산업과 기업이 가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고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무위원석 쪽을 향하고 있던 발언대를 국회의원석의 중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며칠 있으면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비록 오늘이 힘들더라도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도 꽃피는 봄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의 이상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